자,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영어 어세스먼트에 관련해서는 이제 테런스랑 영어로 대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제론 선생님, 여기 지금 제론 이분 있는데요. 이분은 제가 맨 처음에 첫 해에 이 처음 세미나를 했었어요. 전주에서. 그게 2019년도인가? 였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전주에 오셨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번에 네 번째 지금 제가 이번에 세미나 하는데 이번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영어 선생님으로 근무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PPL을 따셨다고 들었어요, 한국에서. 네, 그래서 영어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어세스먼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분한테 좀 도움을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Q&A 세션을 할 건데, 우선 몇 가지를 제가 아마 여러분이 지금 이거를 들으셨으면 궁금하실 만한 내용을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제가 일부러 좀 세미나를 빨리 하려고 한 이유가 개인적으로 조금 질문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 충분히 다 얘기를 잘 들었고, 그리고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가실 분들은 가시면 되고, 저와 개인적으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Q&A 개인적으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파일럿 사관학교 강의를 듣고 싶으시면 오늘 가시기 전에 강의비를 입금을 하시고 수강 등록 확인을 성우님이랑 하시고 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주소를 남겨주세요. 왜냐하면 수업할 때 저희가 캐나다에서 교육 검정색 봉지 있나요? 여기 있다. 아까 말씀드린 항법 내비게이션 관련된 공부할 때 있잖아요. 그때 이거를 캐나다에서 직접 저희가 파일럿들이 비행을 갈 때 쓰는 지도예요. 그래서 이거를 교육 자료로, 수업 자료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집으로 전송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지도 수업할 때 저희가 직접 다 쓸 거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교재 발송을 그렇게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일럿 사관학교 1기 멤버가 돼서 추후에 파일럿 사관학교 강사까지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먼저 이 세 가지 강의를 다 들으시고, 이번에 첫 번째 1기 강의는 제가 다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2기, 3기부터는 교관 선생님들이 이제 가르칠 거여서, 나중에 추후에 강의 같은 경우에는 어시스턴트로 하면서 이제 내가 가르치는 것을 배우시고, 교관 과정과 강사 교육을 하고 나신 다음에 이제 교육을 다 이수하시면 그때 이제 강사가 되실 수 있게. 지금 당장 아니에요. 2년 뒤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가르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2년 뒤에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아마 파일럿 하우스 들어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파일럿 하우스는 사실 저희가 막 두 번째 파일럿 하우스, 세 번째 파일럿 하우스를 할 수 없거든요. 왜냐면 저랑 테런스가 같이 사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최고의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어서, 근데 저희가 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방이 지금 다 차 있는 상태여가지고, 우선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팀 파일럿 하우스에서 강사로 계속 지낼 친구들을, 오랫동안 우리가 함께 커나갈 친구들을 찾는 곳이기 때문에 영어 인터뷰를 통해서 이 친구의 델롬대를 확인을 좀 할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영어 인터뷰에 통과를 하면 이제 출국 준비를 같이 도와주고, 방이 나는 경우에 그때 이제 날짜를 정해서 출국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저는 내년에 뭐 3월에 가고 싶은데 방이 3월에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뭐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영어 홈스테이 같은 거를 연결을 해가지고 거기서 지내시다가 방이 나면 그때 이제 오실 수 있게 그렇게 좀 도와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캐나다 비행학교 추천해주세요 라고 아마 이렇게 하실 텐데,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저희는 유학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어느 학교를 가세요라고 추천드릴 수가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고, 사실 모두의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아까 그런 재정적인 면에서 모두의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 학교 가세요, 이 학교 가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DLI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학교에 교관 과정이 있는지 요거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다만 파일럿 하우스에 오는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학교를 연결을 해줘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 학교랑 오랫동안 관계를 쌓아왔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적극적으로 교관 과정 끝나고 나면 무조건 교관시켜라고 제가 추천을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를 추천을 해주는 거지, 그 외에는 사실, 모든 비행학교가 여러분 생각하실 때 절대 비행학교가 막 완벽한 비행학교는 없고요. 모든 비행학교가 다 별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비행학교를 찾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학교를 정했으면 내가 그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어떻게 잘 해결을 하고 계속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셔야지 계속 이 학교 별로예요, 다른 학교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비행학교는 한정적으로 이 5가지가 맞아야지 비행을 할 수 있어요. 5가지가. 첫 번째, 비행기가 존재해야 되고요. 이 비행기가 조종을 할 수 있는 가능한 상태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약을 해놨는데 내 전에 비행을 간 친구가 뭘 부러뜨려 오잖아요. 그럼 난 그냥 그날 비행기 취소인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비행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멘탈적으로도 피지컬적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교관 선생님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멘탈적으로도 피지컬적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날씨가 괜찮아지만 비행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가 다 맞아야지만 비행을 가는 건데, 어느 학교라고 날씨, 비행기 고장나는 거, 그거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비행을 가든지 내가 3번 예약을 잡으면 한 번은 무조건 취소된다 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굳이 이 학교에서 저 학교로 가고 저 학교에서 저 학교로 가고 이런 식으로 시간 낭비를 하지 않으실 거고, 더 중요한 건 내가 한 학교를 정했으면 그 학교에서 꾸준히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서 교관 과정까지 이수해서 교관으로 취업될 수 있는 그런 롱텀으로 보셔야지요. 잠깐 내가 PPL 하는데 조금 지연이 된다, 하루 지연된다, 일주일 지연된다, 한 달 지연된다, 이런 거는 절대 롱텀으로 봤을 때 정말 찰나에 불과하니까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시면서 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추가 Q&A를 받을 건데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손 들고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네, 질문해 주시겠어요? 없으신가요? 네. 교육을 받는 동안 받은 다음에 교관 과정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교관 과정이 네. 이 학생들이 전부 다 가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런 것도 조건이 또 따로 있나요? 네,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학교에서 내가 PPL, CPL을 하는 동안 내가 어떻게 잘 해왔는지, 그거를 보면은 교관 과정을 하고 있을 때 학교에서 너 교관 과정 마치면 우리 학교에서 일해, 이렇게 구두로 그게 와요. 그래서 교관 과정 자체 가는 거는 그거는 신청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네, 신청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한 다음에 맞아요. 일할 수 있는 게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 파일럿 하우스에 작년에 온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3개월 만에 PPL을 땄고 6개월 만에 CPL을 땄고 지금 교관 과정을 하고 있는데, 오늘 비행을 시험 본다는 거야, 교관 시험을. 근데 그 친구는 이미 학교랑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회사의 매니저가 입학 담당하는 그 친구랑 저랑 이제 관계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얘 교관 과정 마치고 나면 다른 학교 갈 거야? 우리에서 하이어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 지금 이미 구두로 교관 과정 시험 마치면 그 다음날 출근하기로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또 혹시 궁금하신 점? 네, 말씀하세요.
일단 비행학교에서 2년 동안 교관을 하면 네. 2년의 영주권이 나온다고. 네. 근데 아무 비행학교를 가도 다 영주권 취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아니면은 네. 전문 교육기관이나 아니면 학위 같은 거 이런 게 필요한지. 네네네. 거기 포인트에서 중요한 점은 학교랑 영주권을 따로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하는 거는요, 여러분이 자격증을 짤 수 있게 도와주는 거지, 여러분이 취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주권을 딸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온다, 비행을 시작하겠다, 오세요 합니다. 그쵸? 근데 실제로 비행학교에 가면 여러분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에어라인에서 근무한 파일럿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여러분이 저 이제 자격증 다 땄으니까 취업하고 싶어요. 아무도 그걸 나한테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멘토링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나중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조언을 받을 수 있는 학교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그냥 세스나만 비행한 사람들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멘토링이 중요하고요. 그런다고 했을 때 영주권 준비는 내가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주권 준비는 네, 비자는 나의 신분은 내가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학교에서는 학생 비자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네. 근데 학교 중에서 내가 이 학교에 2년 동안 해서 PPL, CPL 교관을 따면 그 취업 비자를 줄 수 있는 그거를 그 교육 후 취업 비자라고 해서 PGWP라고 하거든요. Post Graduate Work Permit이라고 하거든요. 그 PGW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 있고 그게 없는 교육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를 선택하실 때 그 DLI라고 한 게 그것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졸업 후 취업 비자를 주는 곳인가 아닌가. 네. 그런다고 했을 때 지금 캐나다의 그 BCIT나 이렇게 항공대학교 프로그램은 오히려 PGWP를 안 줘요. PGWP를 못 줘요. 네. 그래서 오히려 사설 비행학교 중에서 DLI가 있고 교관과정이 있고 요 곳으로 찾아서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학생 비자로 2년 동안 있잖아요. 자, 그 2년이라는 과정, 특히 뭐 PPL을 한다, 뭐 CPL을 한다, 이런다고 했을 때는 이거는 무조건 한 곳에서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2년 정도의 경력이 다 여기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PPL은 여기서 조금 하고, 뭐 PPL 또 중간에 뭐 해서 여기 조금 하고, 그럼 3개월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 증명이 잘 안 돼. 2년이라는 공부를 했다라는 증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한 곳에 머물러 계시고, 그리고 나서 졸업을 하고 그때 이제 취업 비자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 취업 비자는 학교 내가 2년을 다녔으니까 그 PGWP라는 그걸 받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지금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엔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가 돼요. 그게 만 35세까지로 늘어졌거든요. 그래서 만 35세 이하인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고요. 그게 2년짜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PGWP를 못 받았다. 어떤 이유에서건 그러면 워킹 홀리데이로 그 2년짜리 취업 비자를 받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하나 프로그램이 영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워킹 홀리데이랑 비슷한데 대신 좀 프로페셔널한 직업의 사람들한테 워크 퍼밋을 준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 프로페셔널로 해서 그 취업 비자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것도 근데 안타깝게 만 35세까지예요. 그래서 요 3가지 취업 비자를 가지고 계시고 그걸 통해서 한 1년 정도 근무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경력이랑 영어 점수랑 이런 교육 점수랑 이런 걸 가지고 영주권을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학교는 나한테 학생 비자를 줄 수는 있지만 그 외에 뭐 영주권이나 취업에 대한 뭐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없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취업 비자를 가지고 근무한 횟수가 네, 맞아요. 취업 비자로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신청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만약 6개월 이상을 한다 그러면 영어 점수가 엄청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1년 이상을 하고 1년의 경력 점수가 좀 높아지니까 영어 점수는 좀 낮춰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영어 점수가 낮다 그러면은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다음에 경력 점수를 높이고 영어 점수를 낮춰가지고 또 지원을 하시는 거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모든 DAI가 있는 비행학교는 네. PWA를 줄수 있는지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링크 거기에 달아놨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네. 또 다른 질문하실 분. 네. 이렇게. 저 현재 취업 관련 영주권이 있는 상태에서만 가능한 것까지 취업 비자가 있는 상태에서 네. 보통 에어라인에서는 영주권자 이상을 받아요. 에어라인이라고 하면 아까 말했죠? 항공기에서 승객이 20명 이상인 곳. 그래서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 그런데 예를 들면 703이나 704 그러니까 뭐 에어택시나 메디박이나 조금 작은 규모의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취업 비자가 있어도 취업 이렇게 하이어를 하긴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항공사 회사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1년 계약 조건이 있어요. 1년. 그러려면 내가 취업 비자가 1년 이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2년 학업을 맞춰야지 3년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취업 비자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네. Do you have a question? 네. 그 비양학교 직접 모험 못 가면 강사 중에 저랑 어울리는 멘토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네, 캐나다 못 갔잖아요. 네. 한국에, 맞죠. 맞아요. 맞아요. 만약에 내가 정말 멘토를 찾고 싶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이걸 것 같아요. 외국에서는, 북미권에서는 링크드인을 통해서, 링크드인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에서 프로페셔널한 커리어를 가진 사람들끼리 네트워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linkedin.com 이런 데 가가지고, 어떤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라던가, 아니면 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던가,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서, 내가 이런 사람이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먼저 커뮤니케이션을 시작을 하고, 그런다고 했을 때 내가 멘토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의향이 있고, 그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멘토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거 원하시면 linkedin.com으로 찾아 네트워킹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영주권 받을 때 잡 오퍼 점수가 네.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네. 그게 그러니까 교관 과정으로 잡 오퍼를 받으면 그것도 받은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조금 이게 이번에는 영주권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아시는 분 같은데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잡 오퍼가. 이 회사에서만 일을 해야 되고 이 잡 오퍼를 통해서 보통 클로스 워크 퍼밋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LMI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LMI를 통해서 내가 이 스폰서 고용주가 스폰을 해줘가지고 그 취업 비자가 나온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건 없어요. 우선 첫 번째로. 네, 보통 많이 영주권을 받으시는 방법 중에서 특히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시 셰프나 호텔 매니저나 이런 식으로 영주권을 진행을 하시는데 그럴 때 고용주가 내가 이 사람을 꼭 필요해서 이 사람을 꼭 고용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스폰서를 받아서 그 취업 비자를 줘요. 그래서 그 취업 비자를 받아가지고 일을 하면 그게 보너스 점수가 있어요. 영주권을 할 때. 그래서 그 보너스 점수를 가지고서 지원을 하시거든요. 근데 비행 학교를 통해서는 우선 그렇게 스폰서를 해주는 학교는 없고요. 그런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영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은 내가 이 회사에서 잡 오퍼를 받았다라는 걸로 50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래서 이제 영 프로페셔널은 좀 좋은 거고 그게 클로즈드 워크 퍼밋 클로즈 워크 퍼밋이긴 하겠군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비행학교랑, 내가 교관이 돼서 학교랑 잘 얘기가 되면, 그리고 그 학교에서 나한테 이런, 오퍼나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가능하십니다. 그럼 네. 그 비행교관 자체는 잡 오퍼를 받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요, 잡 오퍼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영주권에 가산점이 되려면 조건들이 있어요. LMI가 안 돼서 그러면
안 됐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LMI보다 훨씬 더 간단하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비행 학교에서 그 등록을 해가지고, 그 캐나다 정부 사이트에다 등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절차가 있긴 한데, LMI보다 훨씬 더 간편하긴 해요. 그래서 내가 결국에는 그 학교에서 나한테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요거고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교관된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가서 얘기를 할 거고, 제가 직접 가가지고 좀 도와달라라고 해서 피치를 해서 그 친구가 그렇게 프로페셔널 점수를 받아가지고 취업을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제가 서포트를 좀 해줄 거예요. 네. 좀 고차원적인 질문이지만, 네, 말씀하세요. 저희 아이가 지금 이제 캐나다에 12학년을 다니고 있고, 네. 10학년부터 다니고 있습니다. 네. 파일럿이 굉장히 어릴 때부터 꿈이었어요. 네. 지금 이제 대학교를 이제 들어가야 될 타이밍인데, 네. 어떤 멘토링이 중요해 보이는데, 네. 파일럿 하우스에도 이렇게 이제 12학년 졸업한 친구가 들어갈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 네. 이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식으로 생활하거나 멘토링을 좀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파일럿 하우스에 있는 것 자체가, 거기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사실 멘토링이 다 되고요. 왜냐면 항상 저랑 얘기를 하고, 테런스랑 얘기를 하고 하기 때문에 비행학교에서는 비행기 조종하는 거, 자격증 따는 것만 배우는데, 그 외에 항공업계에 대한 거라던가, 취업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큰 픽처를 좀 볼 수 있는 거죠. 파일럿 하우스에 있으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파일럿 하우스에서 제가 운영을 한 결과, 단체 생활을 안 했던 분들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보통 군대에 갔다 왔던 친구들이 정말 생활을 잘합니다. 그래서 지금 헬리콥터 파일럿으로 7년 동안 한국에서 있었던 친구 같은 경우에서 와서 너무 잘 생활을 하고 있고, 어쨌건 그 단체 생활이라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서로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룰을 지켜야 되고 그게 자취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죠. 그래서 근데 그런 규율을 잘 따를 수 있고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 잘 녹아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이는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있는 분들이 전공 학교도 서로 다를 수도 있고, 네. 어떤 유니버시티에 에비에이션 학과를 갈 수도 있고 다양할 수도 있을 텐데, 네네. 그런 것들을 공유하시는 정도로 생활하는 그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다면 이해하면 될까요? 네, 학교는 본인이 어느 학교를 가든지는 전혀 상관은 없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영주권이나 이민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안 된다면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항공대학교를 가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일반 비행학교로 가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전문대 과정 같은 경우는 2년 정도이니까 BCIT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어쨌건 자격을 하면서 어쨌건 학위도 받을 수 있는 거긴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대학교 자체를 그렇게 가신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의 어쨌건 제가 파일럿 하우스를 하는 이유는 캐나다에 내가 딱 떨어졌다. 그러면 내가 파일럿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전문 항공대학교를 가신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이미 어느 정도의 그런 그룹이 형성되어 있고 나를 좀 끌어줄 수 있는 선배도 있고 교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파일럿 하우스에 생활할 필요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네. 네. 캐나다에 가기 전에 네. 제가 캐나다 메디컬 클래스 1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네.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네네네. 네. 아, 네. 아주 리마인드를 잘 시켜주셨는데, 제 유튜브 채널에 가시잖아요. 제 유튜브 채널에 가면 최근에 2번째 올라온 영상 중에 제이크의 첫 솔로 비행 영상이 있습니다. 네. 거기를 누르시면 거기 더보기란에 제가 쫙 다 링크를 다 정리해서 놨어요. 네. 그래서 거기를 보시고 거기에 한국에서 신체검사 받는 방법이라는 링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클릭하시면 어느 병원에 어떻게 가서 라식한 경우에는 어떤 종이를 가지고 가세요. 이런 것까지 다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한번 핸드폰으로 보셔가지고 다 링크가 잘 되어 있는지 다 잘 눌러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네, 말씀하세요. 설문지에 보면은 어떤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아, 네. 한국에서 우선통신에 대한 걸 준비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한국에서 발행하는 어떤 항공우선통신사 자격증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캐나다 시험을 보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건지. 아, 네. 캐나다에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자격증을 예를 들면 캐나다에서 따겠다. 그러면 캐나다의 항공 관련된 governing body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항공 뭐라고 하죠? 교통 무슨 거기에서 자격증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캐나다는 캐나다의 트랜스포트 캐나다라는 곳에서 자격증을 발급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캐나다 자격증을 딸 거다. 그러면 다 모든 걸 캐나다로 하셔야 돼요. 캐나다 영어 시험, 캐나다 항공 라이센스, 캐나다 라디오 라이센스를 다 따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한국에서 하겠다. 그러면 한국에서 필요한 메디컬, 한국에서 필요한 뭐 영어 시험 이런 걸 다 준비하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캐나다 기준입니다. 네, 그래서 캐나다는 영어 시험이 한국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10분 동안 외국인이랑 전화 통화할 수 있으면 항공 점수가 나와요. 네, 뭐 항공 기술 전혀 이론에 대한 기초 지식 없이 그냥 이 사람이랑 외국인이랑 영어로 10분 정도 대화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공부하고 준비하는 방법 자체가 좀 다릅니다. 네. 네. 캐나다에서 그 PL이랑 GPL을 따고 네. 추후에 만약에 취업을 해서 캐나다에서 뭐 비행사를 하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그 한국 항공사에 취업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네. 그 과정에 있어서 이게 면장 전환이라던가 네네. 아니면 이제 그 실제로 캐나다에서 좀 생활을 하시다가 한국에 와서 취업을 했을 때 한국을 잘 이렇게 하시는 경험 네네네. 네, 우선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캐나다에서 자격증을 따고 한국에 가서 내가 파일럿으로 근무를 한다 라는 그 기준이 제 생각에는 가장 베스트는 한국에서 경력직으로 취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이나 아니면 한국에 있는 항공사에 있는 비행기 기종, 320, 737, 이런 기종 있잖아요. 이 기종의 자격증을 따시고 난 다음에 그 한국으로 오시면 내가 취업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한 90%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내가 CPL을 가지고서 CPL 멀티 AFR 250시간 거기다 737 그거 가지고 간다. 그러면 아까 말한 다른 분들하고 경쟁을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덜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 신입직으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캐나다에서 경력을 쌓아서 아예 그 기종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서 가시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그 트랜지션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비행기 기종을 내가 737 기종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다른 회사에서 에어라인에서 737 기종 가지고 있어? 들어와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교육을 해야 되는 그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실제로 에어캐나다에서 파일럿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플레어 에어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플레어 에어라인에서 737을 몰거든요. 737 입사를 해서 2개월 동안, 3개월 동안 737 기종을 땄어. 에어캐나다에서 데려가요. 네. 그래서 내가 이 비행기 기종의 타입 레이팅이 있느냐 없느냐가 파일럿으로서의 그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네. 그런 좋은 선택 같은 경우는 네. 그냥 그때 제가 저는 737을 네. 그건 이제 그 항공사에서 제공을. 네, 맞아요. 항공사에서 파일럿을 뽑을 때 우리가 지금 필요한 파일럿 기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요. 아니면 베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베이스도 지금 그때 필요한 그 공석에 대한 그걸 선택을 줘요. 그래서 보통 제가 맨 처음에 갔었을 때 회사에서 20명이 다 이제 교육을 한꺼번에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첫째 날 딱 줘요. 그러면 밴쿠버에는 이 기종으로 몇 좌석, 캘거리에는 이 기종으로 몇 좌석, 토론토에는 이 기종으로 몇 좌석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는 만약에 베이스가 중요해. 난 밴쿠버 사람이고 가족이 밴쿠버에 있어서 난 무조건 밴쿠버에 있어야 돼. 그렇게 해서 베이스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면
기종 상관없이 밴쿠버의 베이스의 기종을 선택을 하겠죠. 근데 나는 무조건 이 기종이어야 돼. 그러면은 그 기종이 있는 베이스로 가겠죠. 네, 그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취업을, 이렇게 교육을 하고 나서도 만약에 내가 원하면 그 기종을 전 이걸로 바꾸고 싶어요. 아니면 이렇게 지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원하면 공석이 나면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선택을 하면 어느 그 자격증이라는 나오는 시간인 거예요? 그 기종을 몇 시간 하면 나오는 이런 거 아니면 시험을 따로 보는 시험을 봐야 돼요. 아, 기종 그 예, 예. 그래서 항공사마다 비행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파일럿을 뽑아요. 그러면 그 파일럿을 뽑아서 이 기종을 몰 수 있는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만약에 완전히 이 기종을 한 번도 안 몰아본 애가 왔어. 그러면은 얘한테 교육 비용만 한 1, 2억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아예 기종이 있는 사람인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교육할 때 시간이 엄청 그냥 교육이 빨리 돼. 지연이 안 돼. 실패를 안 해, 애가. 그쵸? 그리고 이게 3개월짜리 교육 과정을 1개월로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얘는 회사 교육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종이나 이렇게 트레이닝에 이렇게 됩니다. 네. 네. 혹시 그 한국에서 특기를 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따서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요. 네. 네네네. 특히 제가 말씀드린 건데, CPL 전까지는 웬만하면 옮기지 마세요. 그리고 특히 자격증이 없는 왜냐면 한국에서 비행기를 자격증을 딴다. 만약에 같은 비용이 든다고 했을 때, 내가 배우는 건 비행기 조종하는 기술이잖아요. 근데 캐나다에 오면 우선 영어, 커뮤니케이션, 그쵸? 공역, 에어스페이스에 대한 차이점, 항공법. 그냥 컬처가 다르고, 지리도 아예 다르고. 그런다고 했을 때 내가 같은 비용을 들일 거라고 하면 내가 반쪽짜리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따서 오는 것보다 그냥 와서 하는 게 훨씬 더 낫죠. 네. 네. 질문 안 하신 분, 네. 우선 좀 그냥 파일럿의 어떤 일상적인 아, 네. 어떤 장점이 있고 반대로 직업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모를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네? 비행도 오랫동안 집에서 떨어져야 된다고. 네. 이게 어느 정도로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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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중반에 이제 파일럿이 되기로 결심했을 때는 이런 생각이 있어. 난 세계 여행을 막 다니고 싶은데 파일럿이 되고 나서 세계 여행을 다니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파일럿이 되기로 이제 그 자격증 공부를 하기로 이제 결심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내가 파일럿이 되고 나서는 집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파일럿의 장점은 우선은 저는 약간 역마살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공간에서 내가 9 to 5로 같은 일을 한다? 정말 너무 지겨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그게 첫 번째. 우선 세상에서 우주 비행사 다음으로 쿨한 직업이 아닐까. 네. 그리고 정말 멋진 오피스를 가지고 있고, 네. 그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 장점은 스케줄이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람들보다 더 자유롭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단점이 될 수 있는 거는 휴일에도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실제로 나이가 많은 기장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아이 생일이나 중요한 졸업식이나 이럴 때 못 가서 아이들이 크는 걸 항상 지켜보지 못해서 그런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 그건 훨씬 더 장점이 큰 것 같아요. 보통 스케줄 같은 것도 내가 원하는 오프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고 이게 다 사실은 연차거든요. 그래서 4년의 기회비용이라는 얘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빨리 들어가면 이렇게
시니어리티라고 하죠. 연차 번호가 쫙쫙쫙쫙쫙쫙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는 제일 안 좋은 스케줄, 크리스마스 때 무조건 일해야 되고, 주말에 무조건 일해야 되고, 이런 스케줄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쌓여서 내가 내 밑에 오는 친구들이 많으면 그 친구들이 이제 대기조에 크리스마스, 주말, 휴일 근무를 하게 되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조금 더 원하는 스케줄, 쉬는 날에 쉴 수 있고, 이런 식으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회사에 가장 빨리 들어가는 게 제일 이기는 사람이고요.